갑시다. 아, 아프리카 형들 유튜브 형들 어서 오시고요. 어제는 해축은 잘 맞췄는데 요즘 계속 진짜 적중률 미쳤었는데 막 80%대 나오고 70%대 나오도 70% 후반대. 제가 항상 분석으로 맞출 수 있는 건 70% 정도가 약간 맥시멈이다라고 했는데 그 이상 찍어주면서 좋았는데 어제 메이저리그를 좀 말아 먹었어요. 그래도 축구 3경기 뭐 승패 원오버 싹 다 맞췄고 마요르카 단통무도 맞췄죠. 그래서 어제 쭉 서브 15배짜리 건지면서 메이저 나가리 대청에도 이득을 받고 오늘은 메이저리그도 좀 잘 맞춰 보겠습니다. 갑시다. 축구부터 첫 번째 카라바오 데이즈 디나모 자그레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형님들 이 챔스 예선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 분명히 어제도 솔직히 제가 분석한 거 뭐 챔스는 분석 안 했잖아. 이거 딱 그 뭐지? 그러니까 그 유로파로 가고 싶어하는 팀도 있다. 의외로 챔스에서 설거지만 할 바에는 유로파 가서 대장놀이까진 못해도 뭐 어디 산적의 왕 정도 느낌으로다가 좀 이렇게 좀 이기고 뭐 좀 몰입감 주고 뭐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팀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어제 또 저기 잘츠나 프라하나 둘 다 이제 원정에서 2점차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홈에서 또 묵힐 수도 있다는데 잘츠 귀신같이 묵혔고 갈라는 졌죠. 이 경기도 일단은 디나모 자그레브가 홈에서 3대 0으로 1차전을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경기 자체는 카라바오는 뭐 원래 약간 좀 뒤가 없는 듯이 경기하는 경우도 많아서 서로 이제 찬스가 굉장히 많았었고 결정력이 좋았던 자그레브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자그레브 입장에서도 이미 3대 0으로 이겨놨기 때문에 원정에는 조금 여유 있는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기는 저는 햄무만 보겠습니다. 햄무 뭐 여차저차 분석 필요 없고, 카라바오도 원정에서 나쁘지 않았거든요. 스코어가 3대 0이지 이게 사실 내용적인 부분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3대 0 그냥 누가 봐도 그냥 개떡실실 완승한 느낌이잖아. 경기 내용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자그레브도 사실 수비적으로 할지 공격적으로 할지는 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카라바오가 공격적으로 당연히 나오겠죠. 자그레브가 잠글지 아니면은 같이 맞불을 놓으면서 어차피 3대 0이야. 우리가 골만 그러니까 막아서 해도 되고 넣어서 해도 한 골만 넣어도 얘들은 4골 이상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금 그거는 어렵다고 보고 카라바오도 조금 홈에서 승리 수당 같은 정도는 챙겨가는 느낌으로다가 햄무 정도 보겠습니다. 그냥 햄무 찍고 치워라. 분석 의미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빌바오 대 이제 발렌시아 경기도 일단 빌바오가 개똥괴를 받았는데 두 팀 다 스타트가 그렇게 좋진 않죠. 아직까지 시즌 2경기째를 치르고 있는데 뭐 빌바오 발렌시아 둘 다 승리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두 팀 다 준비가 좀 덜 된 느낌이 있죠. 뭐 빌바오 같은 경우 이제 니코 윌리엄스의 좀 컨디션 오늘도 불투명입니다. 근육통 관련해가지고 또 유리 베리치체 측면 쪽 자원도 어깨 통증 관련해서 아마 불투명 내지 빠지는 부분이고, 빌바오 같은 경우 또 골키퍼 쪽에 저기 시몬도 빠져 있고 백업이 이제 아게르 자발라도 최근에 부상이어서 서드 키퍼인 어린 놈의 새끼가 나왔는데 물론 걔가 잘해주기는 했어요. 잘해주긴 했는데 어쨌든 오늘 백업 키퍼가 복귀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아마 복귀할 것 같고 뭐 출전 여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서드가 좀 잘해줘가지고 걔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측면 공격 쪽에 지난 시즌 브라가의 에이스였던 잘로를 또 영입을 했었는데 부상 때문에 1라운드 2라운드를 못 뛰었거든요. 오늘 이제 출전 가능하긴 해 보입니다. 선발로 쓸지 교체로 쓸지는 모릅니다만 출전 가능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빌바오도 경기력적인 부분이나 사실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첫 경기는 헤타페에 조금 격투 축구에 막혔고, 두 번째 바르셀로나전에는 전반에 잘 썼습니다만 후반에 경기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야만한테 결국에 패배를 당한 느낌이고, 뭐 미드필더 쪽에 이제 이니고 루이즈 갈라레타 또 좋은 자원도 여전히 부상으로 좀 빠져 있는 부분들,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까지 좋지가 않다. 오늘 좀 변수라면은 적어드린 니코 윌리엄스의 출전 여부가 좀 많이 중요할 예정이고, 또 이 잘로 얘도 해줘야 되는 자원이거든요. 나름 비싸게 주고 사왔어.
또 잘하는 놈이고 요 새끼가 출전을 한다면 또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 두 개 다 좀 걸려있는 부분이 이 경기를 조금 어렵게 만드는 포인트고 발렌시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제가 볼 때는 수비가 일단은 좀 문제가 커요. 발렌시아도 저기 지난 시즌 치르면서 수비 쪽에서도 약간의 세대 교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는데 뭐 디아카비도 베테랑인 디아카비도 여전히 부상에다가 또 주장인 측면 쪽에 호세가야도 아직도 부상입니다. 그래서 두 경기 동안 지금 5골을 실점하고 있죠. 셀타랑 뭐 바르셀로나 뭐 상대가 뭐 나쁘진 좋은 팀이긴 했습니다만 두 경기 5골 실점 중이고 센터백들이 둘 다 한 명은 10대고 한 명은 20살인가 그래요. 저 모스케라랑 가시올브스키 저 새끼들 다 뽀시래기야 뽀시래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나쁘지 않다가도 순간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순간 뻥뻥 뚫리면 그렇게 실점하는 경우들이 지난 셀타전도 그랬고 많았거든요. 거기에 전방에 뭐로 새롭게 합류한 라파미드나 이런 애들도 아직까지 뭔가 좀 가세가 없고 또 이제 알라베스에서 이제 직전 경기부터 출전해서 이제 데려왔던 리오와 이 새끼도 이제 나쁘지 않은 자원인데 좀 어떻게 좀 가세가 되는지 또 부상으로 빠져있는 카노스 이런 애들도 아쉬운 부분이고 해서 이게 발렌시아가 상황이 안 좋아요. 거기에 해줘야 되는 자원들에 대한 이제 알메이다 같은 애들이 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조금 헤매는 부분들이 있고 둘 다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다. 다만 이제 그나마 빌바오 쪽에 뭐 요런 애들 좀 가세해주고 윌리엄스의 물론 출전 여부가 좀 중요하긴 합니다만 지금 발렌시아보단 솔직히 조금 나은 것 같다. 다만 이제 1.46에 대한 배당 이건 진짜 오즈가 발렌시아를 개 호구로 본 배당인데 저는 이 정도까지 낮은 배당이 맞나 싶기는 해요. 1.46 정도라고? 빌바오도 경기력이 지금 영 시원찮고 니코 윌리엄스도 지금 좀 상태가 뭐 출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상태가 뭐 또 이적 관련 이슈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저는 무승부에 뭐 보겠습니다. 빌바오가 딱 마인을 하면 2점 차까지는 어떻게 또 발렌시아 수비가 지금 좀 그거니까 할 수는 있는데 상황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좀 이겨도 한 점 차 느낌이 좀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나? 아니면 좀 변수 쪽으로 또 1대1 무승부나 뭐 이런 거 좀 터질 수도 있고 왜냐면 윌리엄스가 출전 못하고 잘로가 나와서 잘 못해버리면은 또 공격이 또 붕 떠버리거든요. 그러면 또 무승부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무승부 쪽으로 보고요. 울버햄튼 대 이제 벌리 여기서부터는 이제 리그컵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잉글랜드 쪽은 다 리그컵. 이 경기 또 울버햄튼은 지난 경기 제가 뭐 제대로 잘 분석을 해드렸죠. 첼시와의 경기. 뭐 첼시가 이길 것이다. 울버는 지금 이길 만한 사이즈가 없다. 그 2018년 울버햄튼 승격 이후로 홈에서 당한 가장 큰 패배를 지난 첼시전에 좀 당했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울버햄튼이 원래 3백을 기반으로 수비하다가 이제 역습가는 그런 약간 좀 단단한 축구를 해왔다라면 지금 뭐 오닐 감독 지난 시즌에도 그 4백을 기반으로 뭐 특히나 이제 공격적인 부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원래 울버의 우리가 알던 색깔과 다른 그런 축구를 하다 지난 시즌에도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3백으로 전환해서 다시 괜찮아져서 잔류를 한 거예요. 근데 이번 시즌에 다시 한번 그 4백을 시도했다가 아니 이 라인업이 애초에 울버햄튼 주구장창 3백, 윙백 그러니까 풀백하고 윙백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울버햄튼은 죄다 윙백 짜고 윙백에서 잘하는 애들밖에 없어요. 걔들을 풀백을 시키니까 존나 못하지. 저 아인누리 같은 애들은 되게 윙백에서 잘하는 놈들인데 풀백 쓰니까 존나 구멍이잖아. 그냥 윙백 쓰면은 1인분 이상은 해주는데 그런 부분들이나 또 중앙 수비에서의 어쨌든 모스케라 또 토티 이런 또 경험이 좀 떨어지는 선수들에 대한 지난 경기도 굉장히 불안했었고 전방에서도 뭔가 좀 붕 뜨는 느낌이 있어요. 뭐 라르센이 그나마 데뷔골을 좀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나마 전방이 낫다 솔직히. 그죠? 수비보다는 공격에서는 솔직히 지난 시즌에 찬스가 좀 많긴 했어요. 마무리가 좀 안 돼서 좀 그랬던 부분이지. 어쨌든 수비 쪽에서의 약점이 되게 노출이 많이 됐던 그런 전술인데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공을 하는 게 이상해요. 돈을 안 썼는데 어떻게 성공을 해? 이 선진 축구를 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해. 선수 퀄리티가 필요한데 콤파니 감독 저기 바울리에서 선진 축구 하려다가 말아 먹는 거 봐. 원래 프리미어리그는 강등팀들 그 점유율 축구나 하려고 깝치다가 이제 개쳐맞고 이제 바로 강등되는 게 정배잖아요. 거기다 옛날에 스토크시티 맨키로다가 피지컬적으로 하는 팀들이 오히려 잘 살아남고 울버햄튼도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술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감독은 약간 조금 지난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전술 탓이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일단 했어. 그래가지고 오늘도 공격적으로 나가면은 또 이거 뒷문이 또 불안할 수도 있는 어쨌든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은 벌리 같은 경우는 저기 스코 파커 옛날에 웨스트햄에서 또 되게 잘했었고 4-4-2 포메이션 때, 그러다가 이제 토트넘으로 와가지고 또 시즌 말미에 좀 뛰었었죠. 어쨌든 간에 점유율 축구를 하는 감독이고, 클럽 프리에서 작년에 잘렸거든요. 2달 반 만에 잘렸는데 그때 12승 12경기 2승하고 잘렸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감독이 조금 현찮은 부분인데, 어쨌든 벌리가 이번 챔피언십 그 2부 리그 2승 1패로 이제 승점을 이제 6점을 그래도 따는 상황인데, 좀 약간 선수빨 느낌이 있어. 벌리 경기를 보면은 찬스는 별로 없는데 선수는 그래도 막 남아있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암도훈이 이런 애들은 그래도 갈았고 있는 놈들이거든요. 브라운이 이런 괜찮은 선수들이고, 걔들이 이제 좀 골 순도 높은 어려운 찬스에서 이제 골 좀 박아주면서 뭐 대승들도 하곤 했었는데, 이 경기는 라인업을 확인하고 하는 게 제일, 라인업보다도 이제 포메이션을 확인하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울버가 솔직히 3백으로 예전에 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 울버가 그냥 이길 것 같은데, 또 4백으로 나와가지고 공격하겠다고 그러고 있으면은 또 뒤에 털려가지고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경기는 승패로 찍기에는 울버의 좀 그 전술적인 포인트를, 제가 제 생각엔 4백 다시 쓸 것 같은데 컵 대회에서도 한번 써보려고. 왜냐면 자주 써야 좀 익숙해지니까. 이 감독이 이상과 현실에서 허우적대는 느낌이야. 그래서 저는 오바만 보겠습니다. 오바만. 또 하던 대로 해라. 골은 먹힐 테니까. 그래서 오바만 보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웨스트햄 대 본머스. 두 팀 다 시즌 자체가 웨스트햄도 지난 경기 승리를 거뒀고, 본머스도 일단은 뭐 패배하지 않는 그림에서 나쁘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선수 뎁스가 웨스트햄이 더 좋아요. 애초에 이번 시즌 들어오면서 돈을 많이 썼잖아요. 지난 두 경기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뭐 리즈의 에이스였던, 리즈 유나이티드 에이스 측면 공격했던 뭐 셔머빌이나, 또 돌문의 주포였던 뭐 펠크루그, 거기에 맨유 우측 풀백의 완비사카, 지난 시즌 주전이었던 이제 미드필더 쪽에 에드손 알바레즈나, 또 킥이 상당히 좋은 워드 프라우즈, 또 리레, 또 주전 센터백이자 이제 피지컬이나 뭐 이런 게 상당히 좀 토티보 공격적인 수비수죠. 이런 선수들이 다 이런 컵 대회에 출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발이 맞을지가 의문이기는 해요. 그게 의문이야. 본머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수비 쪽에서 많은 로테이션이 좀 힘든 상황이고, 그나마 이제 지난 두 경기 다 뛰었던 센터백 한 명 빼주고, 저 로마에서 데려온 뭐 휘센 같은 애들 넣어가지고 조금의 로테이션 아니면 이제 지난 경기 부상 복귀한 이제 세네지를 빼준다든가, 센터백 자리 정도는 뭐 로테가 약간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고, 미드필더는 애초에 한 3-4명밖에 없어요. 쓸 수 있는 자원이. 그래서 걔들 계속 교체 쓰면서 막 돌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걔들 비슷하게 나올 거고, 전방에는 뭐 우아따라, 세메뇨, 뭐 시니스테라, 뭐 이런 괜찮은 자원들이 있는데, 글쎄요, 첫 경기에 우아따라나 저기 시니스테라가 양쪽 측면에 나왔었는데 컨디션이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가 않았다. 에바닐송 같은 경우도 지난 경기 이제 또 그 솔랑케 대체자로서 본머스에서 데뷔를 했는데, 야, 조금 뭐 골대 많은 샷 하나 있었나? 아무튼 그렇긴 했는데 아직 좀 적응이 필요해. 딱 봐도 그냥 적응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느낌 있잖아. 삐걱거리는 느낌? 그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웨스트햄이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이게 웨스트햄이 유럽 대항전에 참가를 했다라면은 또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 버릴 수도 있는데, 오히려 초반에 조직력을 잡는 부분들, 또 웨스트햄 같은 경우 지금 주전 경쟁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센터백이면 센터백, 뭐 오른쪽 측면도 브라드미르 쿠팔과 완비스카가 정면 대결하고 있고, 미드필더도 이제 뭐 수칙은 박아놓는다 치더라도 뭐 귀도, 에드손 알바레즈, 워드 프라우즈 해가지고 경쟁 중이고, 전방도 이제 뭐 안토니오 펠크루고 뭐 해가지고 슈머빌도 지금 출전 기회 얻으려고 할 거고, 조금 더 벤치 자원들이 나왔을 때 의욕적으로 뛸 만한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보고 웨스트햄 사이드로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섯 번째 노팅엄 대 뉴캐슬.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은 뉴캐슬 입장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또 우리의 친구 토니 말고 또 다른 친구가 있죠. 저기 이제 토날리가 이 경기부터 복귀를 합니다. 토날리가 이제 저 AC 밀란 시절에 토토를 하도 오지게 많이 해가지고 거의 뭐 1년 8개월이었나? 엄청 오랜 시간 또 오자마자 또 빠졌어. 또 지난 시즌에 애초에 그 혐의를 받고 있다 보니까 또 경기력도 굉장히 떨어져 있었고 이 뉴캐슬의 또 새로운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본인의 좀 그런 과오를 좀 짚고 어쨌든 잘 해줄 수 있을지 그런 좀 부분이 좀 걸려 있고 수비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부상자가 많아요. 보트만 뭐 장기 부상 빠져 있고 파비안 시오도 3경기인가 징계 받아가지고 오늘도 못 나옵니다. 수비 센터백 라인이 뭐 여전히 지난 경기랑 비슷하게 나올 거고 뭐 측면 수비 같은 경우 좀 트리피어 같은 자원을 새롭게 좀 써볼 수 있겠죠. 새롭게라고 해야 되나? 다시금 써볼 수 있겠고 어쨌든 전방에 있어서 이제 앤서니 고든과 이삭이 조금은 외롭죠. 반대쪽 측면에 이제 제이코 모피라든가 뭐 하비 반스 이런 애들이 폼이 뭐 그렇게까지 좋지 않기 때문에 약간 반쪽짜리 공격 좀 느낌이 나고 뭐 한 부분에 있어서 글쎄요 토날리가 제가 볼 때 좀 중요한 것 같아. 토날리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해주느냐. 또 전방에서 왼쪽 측면이 좀 살아날 수 있느냐. 지난 경기들은 다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제가 볼 때 좀 어렵다. 노팅엄 같은 경우도 노팅엄은 지난 시즌부터 그 B에서 A급 선수들이 많다. 그러니까 약간 밥상을 차렸는데 김치찌개, 짬뽕, 뭐 탕수육도 있고, 뭐 제육볶음 정도 있고, 뭐 약간 고등어 구이 딱 있고, 이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올 시즌에는 조금 더 가라코가 일단은 뭐 감독의 어쨌든 시즌이 지났으니까 잡힌 느낌은 있어서 쓸 수 있는 카드들은 훨씬 많아요 노팅엄이. 뎁스가 두껍기 때문에 특히 미드필더진이나 뭐 수비진도 그렇고 거의 뭐 더블 스쿼드 가까워 여기는. 그래서 이 경기는 약간 무승부 정도 느낌 보면서 노팅엄 프랜으로 보겠습니다. 근데 조금 어렵긴 하다. 어쨌든 그리고 뉴캐슬 같은 경우 원정 경기에서 약점이 계속해서 좀 두드러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글쎄 토날리가 돌아오는 효과는 뭐 기대할 수 있을지언정 조금 빡세지 않을까? 여섯 번째 소시에다드 대 이제 알라베스. 이 경기는 언더만 보겠습니다. 언더만. 그러니까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도 지금 화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상이 아니에요. 일단은 뭐 떠날 선수들은 대체로 다 떠난 느낌이 있습니다. 뭐 저기 미켈 메리도 어젠가 그제 아스날 오피셜이 떴죠. 뭐 한 부분인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쿠보가 살아나야 돼. 근데 쿠보가 조금 뭔가 현찮은 느낌이 있고 여기도 뭐 어쨌든 간에 저기 뭐 유로라든가 피로감 있는 선수들이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전방에서 좀 화력이 떨어져요. 뭐 기대감 받고 이제 러시아에서 넘어왔던 젤라라얀도 자카리안도 젤라라얀이라 자카리안도 뭐 부상이나 지난 시즌 좀 별로였고 우마르 사디크 망했고요. 베커 유니언에서도 망했는데 여기서 그냥 약간 전방에서 피지컬 바지죠. 전체적으로 뭔가 경기가 시원시원한 느낌이 없다. 알라베스 같은 경우도 저기 사무 지금 에이티 마드리드 돌아간 지난 시즌 임대했던 사무나 뭐 저 전방에서의 좀 이탈자들 리로와도 저기 어디였어? 발렌시아로 이적을 했죠. 측면 공격 쪽에 잘하는 놈도 한 부분에 있어서 전방에서의 뭔가 득점에 대한 서로 다 떨어지는 것 같다. 해서 언더만 보겠습니다. 언더만. 둘 다 뭔가 골 넣을 놈 없다.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뭐 나중 가면 소시가 좀 살아나겠지만. 이 경기는 뭐 사실 분석할 필요가 없겠죠. 뭐 쫄리면 일반 승 찍거나 뭐 패스하거나 아니면 뭐 승 찍거나 많이 찍거나. 꼬마의 홈 경기고 다시 한번 홈에서의 극강의 모습은 뭐 지난 경기 지로나전에 이 새끼들 두 골 넣고 수비하는 꼬라지 보면 또 귀신같이 햄무 뛸까봐 그게 좀 그거 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본인 그 AT 특유의 그런 느낌으로다가 잘 뭐 했던 것 같아요. 뭐 미드필더 전방이나 해가지고 그리즈만 같은 경우도 다시 또 뭐 하는 모습이 있었고 마르코스 요렌테 측면 쪽에서 폼이 상당히 좋아 보였던 만큼 뭐 이긴 이길 것 같다. 저는 마인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는 이 정도로 보고 울브로 빠르게 넘어가서 첫 번째 이거 또 그 좌측점 써야 되네. 피츠버그 대 시카고 컵스.
스킨스 대 핸드릭스. 요거 일단은 뭐 스킨스 등판 경기입니다. 사실 스킨스가 최근에 좀 불안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구속도 조금 떨어졌었고 중간에 그러면서 이제 제구까지 불안했었는데 지난 경기 구속을 회복하면서 나 그래도 난 놈이야 라는 걸 좀 보여줬죠. 바로 그렇게 불안하더니 한 경기만에 바로 회복하더라고요. 어쨌든 핸드릭스 같은 경우 이제 똥볼러 시즌 초반보다는 지금 핸드릭스가 밥값은 하고 있는 부분인데 피치가 점수는 낼만 합니다. 다만 이게 어쨌든 간에 피치 보고도 빠다가 시원찮고 핸드릭스가 시즌 초반에는 항상 뭐 5점 7실점 5실점 그냥 뭐 시작하자마자 그냥 경기 터뜨려 줬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런 모습까지는 없어요. 뭐 5이닝 2실점 이 정도에 대한 기대치는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항상 그렇듯이 스킨스가 불안한 타이밍은 조금 지난 것 같기는 해요. 물론 다시 불안해질 수도 있는데 지난 경기만 좀 살아났던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 감안하더라도 피치가 좀 유리한 것 같긴 하다. 또 수입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피츠버그 승 쪽으로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이제 필라델피아 대 이제 휴스턴. 이렇게 타이언 워커 대 아리게티 스파게티 대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커는 족밥이에요. 아리게티는 족밥인데 족밥 중에 제일 잘 던집니다. 그러면서 아리게티가 뭐 특히 8월이나 7월 달도 잘 던졌었나 아무튼 간에 하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이 있어서 귀신같이 중간에 화사한테 털릴 때 그때 제가 이런 족밥은 화삭한테도 털릴 수 있다. 그 전에 계속 잘 던진다고 믿고 따라갔다가 화삭전에 귀신까지 딱 걸렀죠. 그리고 나서 지난 경기 바로 반등했습니다. 오늘 또 필라 상대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입전이에요. 워커가 어쨌든 간에 기대치가 많이 떨어지고 아리게티는 물론 맞을 수도 있고 필라 타선이 좀 살아나기는 했어요. 맞을 수도 있어. 맞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정배일 수도 있죠. 다만 호투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을 때 휴스턴이 역배니까 휴스턴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불펜도 어쨌든 간에 뭐 털렸기 때문에 많이 쓰진 않았고 최근 필라 시리즈 자체로는 그래서 휴스턴 역배 뭐 프렌 쪽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 신시내티즈 오클랜드. 이거는 신시가 일단은 불펜대입니다. 저 베르난드 크루즈 대 불펜이에요. 불펜. 이제 오스발드 비도. 이게 조금 그러니까 지금 신시내티가 선발이 지금 4명인가 부상당했어요. 로돌로, 헌터 그린 또 그 솔직히 자완 누구지? 하면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해가지고 지금 선발에 3명인가 4명이 부상당했어. 로돌로도 TV 듣던 거 이상하더만 새벽에 부상장 매단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신시내티가 불펜 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뭐 구장도 신시내티 탁구장이고 오클랜드 뭐 칠만한 부분은 맞는데 오스발도 비도가 조금 애매해요. 오스발도 비도 같은 경우 제가 거의 한 달 전인가부터 이 새끼 볼질만 안 하면 잘 던진다 해가지고 계속 믿어줬죠. 그래서 계속 잘 던졌어요. 이 새끼 등판할 때마다 뭐 언더든 오클 프렌이든 계속 봐가지고 주변에 계속 해줬는데 문제는 볼질을 하잖아. 신씨 같은 경우 이제 발야구 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조금 흔들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걱정거리는 오클이 필승조 3명을 다 썼어요. 뭐 메이슨 밀러가 뭐고 다 못 나와 오늘 경기. 그러니까 얘가 잘 던져도 불펜에서 불지를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이 조금 이게 아싸리 뭐 오스발도가 그런 뭐 발에 좀 흔들리면서 도루에 좀 흔들리면서 좀 한 경기 정도는 또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 정도 급은 아니니까. 근데 최근에 지표 자체는 엄청나게 좋긴 합니다. 오스발도 비더가. 근데 뭐 한번 또 쳐맞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보고 뭐 오바를 찍어도 되는 부분인데 야 이게 좀 오클이 필승조만 그래도 다 살아 있었으면은 오클 쪽으로 좀 찔러봤어도 됐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굳이 보면 좋아 보이진 절대 않아요. 존나 잘 던지는데 기준점 10.5 줬잖아. 말이 돼? 근데 또 필승조가 없으니까 이게 불펜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얘도 조금 변수가 뭐 아예 없어 보이진 않고 그죠? 조금 애매한 경기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바로 보겠습니다. 오바로. 근데 뭐 아주 좋아 보이진 않는다. 굳이 보면 오바 느낌. 이렇게 보고요. 네 번째 워싱턴 대 뉴욕 양키스. 이거 뭐 맥켄지 고 대 로돈. 양키스 경기는 항상 그래요. 찍든 말든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게 양키스 경기가 꽤 오래전부터
저도 양키스 경기를 최근에 주력으로 거의 찍은 적이 없거든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주력으로 안 찍어. 왜 안 찍냐? 저지랑 소토가 점수를 못 내면 점수가 안 나요, 이 새끼들은. 그러니까 거의 한 10경기가 넘었어. 이번 달 내내 저지랑 소토가 점수를 못 내잖아. 그럼 무조건 저득점이야. 3점 안쪽으로밖에 점수를 못 내요. 계속 그래, 계속. 근데 둘이 워낙 매서우니까 또 이게 뭐 자주 치다 보니까 점수가 날 때 또 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오늘은 뭐 저지 소토가 아무것도 못했죠. 뭐 특히 소토가 그냥 식물 모드여가지고 양키스가 뭐 개쳐 발렸는데, 내일은 또 어떨지 몰라요. 그래서 약간 양키스 경기가 이게 뭔가 선발 불펜 양은 그런 분석의 그 영역을 넘었어요. 그냥 약간 소토 저지 소토 쳐줘라 믿고 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 돼버렸어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이것도 뭐 양키스 많이 보겠습니다. 오늘 못 쳤으니까 내일 치라는 마인드로. 이래서 저도 주력으로 잘 안 가. 찍은 적이 없어요 최근 양키스 경기를. 약간 그 분석이 아니라 약간 동전 던지는 느낌이 나가지고 물 떠놓고 기도하는 것 같잖아. 찍은 적이 없는데 뭐 한번 졌으니까 또 이기지 않겠나. 근데 맥켄지 호거가 최근에 좀 살아나긴 했습니다. 그 전전 경기 필라전이었나 에틀전이었나 그때 조금 살아났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털려가지고 이제 실점을 많이 했는데, 직전 경기에서는 마지막까지도 잘 버텨주면서 간만에 이제 실점이 1실점인가밖에 안 하면서, 그러니까 반등을 하려다가 마지막에 털렸는데 그 다음 경기는 아예 끝까지 반등을 했었다. 그래서 좀 흐름상으로는 잘 던질 만한 그것도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이 새끼가 잘 던지는 게 중요할까 싶기는 해. 그죠? 치냐마냐의 문제지. 고어가 잘 던져봤자 뭐. 거기에 워싱턴 같은 경우 불펜 다 썼습니다. 불펜 소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불펜에서도 뭐 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양키 사이드로 보고요. 그리고 잠깐만, 이거 내가 뺐나? 뺐네. 미네소타 대 애틀란타. 이 경기도 먼저 적어드려야지. 페스타 대 세일인데, 불안한 부분은 그거예요. 애틀란타의 다음 시리즈가 필라델피아와의 시리즈입니다. 참고로 휴식일 없고 요거 경기하고 바로 다음날에 필라델피아 원정 3연전인가? 바로 들어갑니다. 뭐 애틀이 불펜은 고루고루 잘 섞어 쓰고 있기는 한데, 이게 계속 잘 던지긴 했거든요 불펜이.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필 오늘 털렸어. 오늘 불펜들이 오늘 불펜 쳐맞아서 졌죠. 연장 가가지고 결국에. 내일은 뭐 선발에 있어서 루키 페스타 대 이제 올 시즌에 미쳐버린 이제 세일인데, 이거는 세일이 기본적으로 애틀이 이기려면 세일이 기본적으로 잘 던지고 이닝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최근에 조금씩 뭐 불안하기는 해요. 애초에 이제 내구성이 좋은 놈은 아니잖아. 저도 세일 나왔을 때 잘 믿지는 않았는데 아직까지는 잘해주고 있긴 합니다. 믿을 걸 싶은 느낌으로다가. 페스타 같은 경우도 볼 자체나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경험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루키다 보니까 이제 뭐 투구수도 좀 관리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잘 던지는 날도 일찍 내리더라고. 그런 부분인데, 이게 기준점이 7.5인 게 나는 좀 그래. 기준점이 왜 7.5지? 세일 때문에 그런가? 세일 때문에 7.5겠죠?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 애틀란타 쪽으로 그래도 봐주겠습니다. 세일 등판 경기고, 다음날 필라 있는 부분이나 여러가지 봤을 때 아주 강하게 때리거나 아니면 축을 잡거나 그 정도만 안 하면 뭐 되지 않을까? 그래도 갈만한 부분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안 가긴 했습니다. 저는 안 가긴 했는데 애틀란타 사이드로. 왜냐면 페스타가 호투할 만한 부분들은 있어요. 호투할 만한 부분들은 있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미네소타에서 기대를 거는 유망주고. 근데 이제 경험이 떨어지다 보니까 한 번씩 또 쳐봤거나 아니면 이닝 소화력이 좀 떨어지는데, 미네가 지금 불펜 상황이 여유가 크지 않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 올라가지고 바로 쳐맞고 연장 가가지고 최근에 소모도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라오자마자 4실점하면서 게임이 터져버렸잖아. 그런 부분이라 그래도 애틀이 유리한 것 같다. 여섯 번째, 세인트루이스 대 샌디에고. 어씨 더워. 그거는 팔란테 대 이제 머스그로브. 4가 왜 이렇게 많냐? 오늘 뒤지냐 샌디?
일단은 앵무새에서 요즘 뭐 제일 잘 던지는 놈이긴 해요. 팔란테가 뭐 소니그레이 이런 애들이 좀 중간중간 계속 절어가지고 팔란테가 사실상 뭐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고 압도적인 이제 포심의 위력을 바탕으로 잘 던져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7이닝씩 먹어주고 있고 머스그로브 같은 경우도 확실히 뭐 좀 털고 난 뒤에는 부상 털고 난 뒤에는 살아난 모습이죠. 구속이 일단 많이 올라왔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일 것이고 구속이 회복이 좀처럼 안 됐잖아. 오심 그 초반에는 그래서 지난 경기 7이닝 동안 또 완벽한 또 피칭을 보여줬던 부분인데 그래서 양팀 선발은 다 좋아요. 둘 다 뭐 믿을만한 가장 지금 타임에서는 또 가장 믿을만한 선발이라고 좀 보여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이게 샌디가 불펜이 좀 불안하기는 해요. 오늘도 사실 시즈가 이닝을 먹고 샌디가 이겼으면은 뭐 또 불펜 싸움이 좀 여유가 있었을 수가 있는데 시즈가 털리면서 샌디가 불펜 싸움 가가지고 어떻게 막아가지고 이겼잖아요.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막을 수도 있다. 다른 애도 올라와도. 근데 스캇이 사면투를 해버렸고 다른 애들도 소모도가 지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또 귀신같이 오늘 잘만 갔다고 내일 뭐 털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는 머스그로우가 지난 경기처럼 이닝 존나 많이 먹어주는 거 아니면 샌디도 좀 빡센 부분이랑 팔한테 털기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머스의 개인적인 호투를 좀 바라면서 8점 언더만 보겠습니다. 8점 언더만. 이 선발 일찍 내려가면은 바로 터져버릴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경기 버릴 것 같은데 던지는 거 보면은 구속도 좀 회복됐고 어느 정도 잘 막아줄 만한 포인트는 있을 것 같다. 미러키 대 샘프, 페랄타 대 해리슨, 에버트 아까 신씨. 요거는 저는 미러키가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냥 딱 봐도 미러키가 유리해요. 그러니까 페랄타가 기본적으로 좀 볼질 조금 하고 볼도 이제 뭐 워낙 카운트 싸움 길게 가져갈 때도 많고 해가지고 그 좀 진짜 약간 손에 땀을 쥐는 그런 피칭을 되게 자주 하긴 하거든요. 근데 해리슨 같은 경우도 8월 달에 5점대로 지난 경기 화삭 상대로도 6이닝 1실점인가 잘 맞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불안했어요. 거기 오늘 뭐 미러킨 불펜이 털리면서 역전패를 하긴 했습니다만 샘프 필승도 존나 많이 썼어요. 투구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게 뭐 애초에 샘프가 선발에 있어서도 앞서가기 쉽지 않을 뿐더러 불펜 싸움 가도 제가 볼 때 떨거지들 둘은 올려야 돼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러키가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그냥 이렇게 승해요. 마인승도 나쁘진 않다. 마지막 다저스 대 이제 볼티모어. 오늘 뭐 플레이어 튀고 뭐 점수 어느 정도 뭐 준 건데 불펜이 서로 안 털리면서 빠따가 갑자기 왜 저래? 뭐 언더가 나버렸는데 오바로 갔었는데 제 얘기를 할 거. 내일은 이제 뷰러 대 번스거든요. 이게 지난 경기도 사실 뭐 콜업인데 플레이어 티 뭐 6이닝 30점이면 줄 거 다 줬고 어빈도 뭐 4.1이닝밖에 못 버텼으니까 오바 날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볼티도 뭐 필승조들 어느 정도 좀 투입을 했고 이게 또 잠깐만 내가 적어놨나? 안 적어놨구나 여기. 뷰러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많이 불안한 포인트고요. 번스도 최근에 안 좋아요. 번스 경기 아마 지난 경기였나? 번스 지난 경기 등판이었나? 그때도 우리 볼티모 오바 그냥 주력으로 박아버렸잖아. 지난번이었나? 지지난번이었나? 볼까? 그때 제가 번스 최근에 흐름 안 좋다고 요거 맞을만도 하다고 그 전 경기였나 보다. 보스턴 전에 4이닝 8실점 했을 때 저때 오바로 찍었고 그리고 지난 휴스턴 전에 아리게티랑 번스였는데 이때도 휴스턴 승으로 봤었거든요. 그죠? 번스가 최근에 두 경기 동안 총 9.2이닝 동안 13실점, 14실점 하나는 비자책이네. 을 기록할 만큼 최근에 안 좋아. 약간 부상당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 뭔가 아마 지난 다음 시즌 그 에피 그 뭐 걸려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버티는 것 같은데 양팀 선발 다 불안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오바 볼게요. 다시 한번 오바. 뷰러도 지금 식물이고 번수도 지금 식물 모드다. 그래서 그냥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은 그냥 선발 매치업에서 바로 오버가 뜰 수도 있지 않을까? 둘 다 뭐 빠따야 뭐 칠라면 또 점수 확 낼 수 있는 놈들이니까 오늘 못 쳤으니까 내일 좀 쳐주길 바라면서 다득점으로 이렇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